돌가루가 들어간 치약을 쓰게 되면요 더 시려집니다. 이런 치약을 충치가 많이 생기시는 분한테 쓰게 되면 오히려 이가 잘 안 닦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약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미백 치약은요 미백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약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치약을 선택할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되나요? 치약도 쉽게 얘기해서 약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치약을 어떤 치약을 쓰시냐 여쭤보면은 그냥 집에 있는 거요. 뭐 선물 받은 거. 네, 선물 받은 거. 치약을 아마 본인 돈 주시고 사시는 분도 잘 없고요. 그래요. 본인이 사신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그냥 뭐 유명한 회사 거. 기껏해야 우리가 찾는 게 미백이나 뭐 시린잎 맞습니다. 요 정도에서 골라요? 아니면 뭐 소금 들어간 거? 맞습니다. 향 좋은 거 뭐 이렇게 고르시는데요. 물론 뭐 향도 좋은 게 중요합니다. 약간 맛이 없는 걸 쓰시면 아무래도 잘 안 닦게 되니까. 부럽질 나요. 네, 맞아요. 특히 애기들 쓰는 치약은요 맛있고 향이 좋은 걸 쓰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쵸, 그래야 강아지도. 애들이 습관이 되니까. 네. 아, 강아지도 그런가요? 네. 네. 치약도 약이기 때문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치과 의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어떤 치약을 쓰는 게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 치약은요. 쉽게 얘기해서 안에 돌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리카라고 해서 돌가루가 들어가야 잘 시원하게 닦이니까. 근데 이가 시리신 분들한테 충치를 예방하는 돌가루가 들어간 치약을 쓰게 되면요. 더 시려집니다. 그리고 나는 네. 세상에 그랬다. 이가 시린데 안티프라그를 썼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본인만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점점 이가 더 시려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크림처럼 부드러운 치약을 쓰셔야 되는데요. 이런 치약을 충치가 많이 생기시는 분한테 쓰게 되면 오히려 이가 잘 안 닦입니다. 닦았는데도 왠지 개운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약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소 성분도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아마 이 치약을요, 이 뒤에 성분명을 갖다 보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무도 노안도 와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이건 봐도 모르는 네, 말투성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첫째, 불소 함량이요. 최소한 1000ppm 이상 들어가 있는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예 불소 성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치를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보통 1000ppm 이상. 그렇다고 불소 함량이 너무 높은 것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1500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들게 되어 있고요. 본인이 충치가 어렸을 때 좀 잘 생겼던 사람은요 자제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치로 좀 고생을 했다 하면은 자제분들은 불소 함량이 좀 높은 치약을 쓰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예방에 도움이 좀 많이 되고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굳이 불소 함량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보통 한 40세 이상 되시면은요 충치는 더 이상 진행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소 함량이 좀 높은 치약 쓰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약도 약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한테 좀 꼭 좀 처방받듯이 여쭤보시고 치약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탄산수를 먹었어. 그럼 바로 닦으면 안 된대. 요 정도 또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를 닦은 후에 바로 오렌지 주스는 안 시켜요. 네, 네. 왜 오렌지 주스는 먹으면 시큼한 걸까요? 칫솔질 하시고 나면은요 오렌지 주스 같은 그런 음식들 드시면은 좀 떫은 맛이 나죠. 네. 맛도 없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약에 라우릴 황산 나트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계면활성제입니다. 비누, 거품나게. 네, 찌꺼기들이 잘 씻겨 내려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거품이죠. 근데 계면활성제 자체가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계면활성제 성분을 뺀 치약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계면활성제를 뺀 치약을 쓰게 되면은요 또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거품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치약을 만드시는 분들은 계면활성제를 많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면활성제를 뺀 치약은요 잘 팔리지가 않아요. 어머나 어떡해. 개운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거품 나는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사에서는 계면활성제를 많이 넣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계면활성제 성분 여기 뒤에 적혀 있습니다. 라우릴 황산 나트륨 같은 성분들이 좀 빠져 있는 치약을 쓰시는 거를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긴 하는데 환자분들 반응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품이 안 나니까 왠지 안 닦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특히 미백 치약에 돈을 네. 엄청 들였을 겁니다. 네. 근데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지 광고만 보면 뭐 금방 될 것 같거든요. 미백 치약은요, 효과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백 화장품을 써보시면 실제로 좀 많이 하얘지나요? 기분이고 솔직히 화장품이라는 게 다수를 위한 거라 굉장히 안전하게 조금 맞습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피부를 밝게 만드는 화장품도 효과가 크지 않은데 우리 치아는요, 경조직입니다. 뼈예요. 근데 그 뼈를 하얗게 만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치과에서 하는 미백은 뭐냐? 훨씬 더 높은 농도의 약물을 씁니다. 그래서 미백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가 정말 많이 시립니다. 시려요. 네. 근데 그렇게 시려야만 미백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백약 자체가 상당히 강한 압력을 만들어서 산소방울을 만들어서 치아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치아에 압력이 가면은요, 시리고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미백 치약 골라서 쓰고는 계신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백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칫솔 이름 자주 하시면서 치과에서 좀 높은 농도의 약물을 쓰셔서 미백을 하시는 것은 뭐 해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동안 많이 헛돈을 쓴 걸로 이제 반성을 해봅니다. 저는 영화 볼 때 외국 사람들 이해가 안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냥 뽀뽀 정도가 아니고 저 양반들은 입에 냄새도 안 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냥 그 영화인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아침부터 어떤 분들은 나는 치약 안 묻힌 채로 한번 이렇게 하고 뱉어낸다. 이 종류마다 달라서 정말 그 정석을 듣고 싶었어요. 네. 불행히도 본인이 구취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은요, 본인 스스로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또 게다가 입냄새가 나는 거를 주변에서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렇죠. 네. 인간관계 깨지려고. 맞습니다. 우리가 입냄새가 나는 이유는요, 뭐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게 4가지 도구를 쓰셔서 관리를 해주시면은요, 아침에는 거의 입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내가 치간치씨를 해준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어린애들은 입냄새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드시지도 않았는데 입에 냄새가 고약해요. 그거는 오장육부가 썩어가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오장육부가 썩어서 인간이 살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입냄새도 생기는 건지 네. 그게 정말 음식 때문인 건지. 입안은요, 그 우리 하수구처럼요, 장기의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밸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장기에서 나는 냄새는 원인이 크지 않고요. 그 아이들의 치아는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틈새가 잘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치아 길이도 길어지고 이하고 이 사이도 좀 벌어지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갈 틈도 많고요. 또 연세가 드시면 보통 50세 이상 되시면 이제 약을 드시기 시작하는데 고혈압 약들 있죠. 우리가 드시는 그런 일반적인 약들이 침을 적게 나오게 만듭니다. 아하. 문제가 뭐냐면은 셀프 클린징,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침만 많이 나와도 별로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게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씻겨 내려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혈압 약 드시고 안 그래도 연세가 드시면서 침 새면서 침이 잘 안 나오는데 입이 잘 마르게 되는 거죠. 말씀 많이 하거나 아니면 공복기에 침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그때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침이 안 나오는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드시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죠. 본인 냄새는 본인이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가진단법이 있나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이야 뭐 친한 분들,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본인 입냄새가 어떠냐 한번.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확인해 보게 해보는 방법도 있지만요. 아니 마스크를 쓰니까 자기 입냄새를 그래도 조금 맡을 아니요. 수가 있었어요. 아, 근데요, 실제로 본인이 입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요,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입에 나는 냄새들은요, 코로도 나옵니다. 그 코로 다시 냄새를 맡게 되면은요, 본인 입냄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냄새를 느끼기 쉬운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은요, 본인이 손등에다가 본인 침을 이렇게 좀 발라보는 겁니다. 아하. 남이 안 볼 때 하시는 게 좋죠. 이 손등에다 침을 좀 발라서 이 침이 좀 드라이 되기를 좀 기다렸다가 그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면 그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입냄새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시간은 언제가 좋은 건가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소화시킨 다음입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입니까? 아니면 이를 닦고 나서 몇 분 후에 어떤 게 나의 진정한 입냄새일까요?
뭐 이를 닦고 난 다음일 리는 없고요. 그렇죠. 네, 보통 음식물만 드셔도요.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복에 한 2시간 정도 음식물 안 드신 상태에서의 그 입냄새가 본인의 진짜 입냄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광고에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자기 전에 이 껌은 씹어도 돼 이러면서 이제 자일리톨 껌 네. 광고였거든요. 네. 아, 이 닦기는 귀찮은데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네. 하는데 어때 괜찮을까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입안에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들이 어떻게 증식을 하냐면은 우리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배설물을 내뿜습니다. 그 배설물이 바로 산이에요. 그럼 그 산 성분들이 치아를 부식시켜서 충치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일리톨은요, 쉽게 얘기해서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을 속입니다. 자일리톨을 씻게 되면은 그 성분을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그게 본인들 밥인 줄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배설물을 내뿜는데 그 배설물 자체를 본인들이 또 먹습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면서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에서 배설물 자체가 산이에요. 부식을 시키는데 그 산 성분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자일리톨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꼭 그 자일리톨 껌이 아니더라도 껌을 씹어주시는 것만이라도 침이 좀 덜 나오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무설탕 껌 같은 걸 씹으시라고 실제로 권해드리기도 합니다.